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에 이 부분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특성 방정식의 안정한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 안에 상수가 이제 k라는 상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상수의 값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정한지 안정하기 위한 조건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 허이츠 안정도 판별법을 이용을 해서 해봐라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S3 3승부터 해서 S0까지 쭉 존재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각각 차수별로 정리를 하면 K는 K대로 들어가고요. 상수는 이제 A하고 B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나머지 T는 이제 0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 배열의 원소들을 구해보면 이제 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A 값은 당연히 이렇게 위에 있는 1 분의 1,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A니까 이제 얘하고 얘, 위에 있는 애하고 위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1, 1, 3K 계산을 해보면 3-K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A1이. 그러니까 B1은 이제 A1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1 분의 1, 그 다음에 A1 K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따다닥 정리하면 K가 나오더라. 그래서 B1은 이제 K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다시 대입을 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빨갛게 테두리 표시한 루스의 배열의 일렬에 이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A 3-K는 0보다 커야 하고요. K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호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럼 이 조건이 되기 위한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K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K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K는 3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 마이너스니까 K가 이제 되겠죠. 그죠? 이 식이. 그 다음에 K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K는 0보다 커야 한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한, 즉 다시 말하면 안정한 그 안전 조건, 안전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는 결국은 K가 0에서부터 3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아시겠죠? 0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의 값만 해당이 되고, 그 값이 됐을 때 이 시스템은 안전한 위치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루스 허이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루스 허이츠 방법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해놓고 있고요. 어떻게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서 결과값을 내는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꼭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이번에는 안정도 판별 방법 중에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근궤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궤적법. 근궤적법은 이제 게르프의 전달함수, 이제 페르프하고 게르프가 있다고 했죠. 오픈 루프, 그 다음에 크로스 루프, 이제 두 가지 전달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게르프의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을 S 평면에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게르프 함수의 0점과 극점을 찾아서 S 평면에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르프의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있겠죠. 입력과 출력이 나가니까 그 이득이나 기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이제 페르프의 전달함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르프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게르프의 이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이 게르프가 포함되어져 있는 페르프 페르프의 전달함수를 찾아서 그 전달함수의 극점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근궤적법이고, 그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가 됐고요. 제어 시스템의 해석이나 그 다음에 설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궤적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계좌의 이제 이득의 이제 변화나 이제 게르프의 극점 혹은 이제 게르프의 0점에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페르프점의 위치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프의 이제 페르프점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는 앞전에 봤던 게르프의 극점이나 그 다음에 게르프의 0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예측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근궤적은 주로 이제 간단한 저차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작성하면 쉽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실제 이제 요 근궤적법을 사용해서 직접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주로 이제 매트랩이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근궤적법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트랩에서 그냥 바로 표현해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간단한 것들은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 절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근궤적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보다는 매트랩을 통해서 근궤적법을 이제 그리게 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근궤적의 개념은 뭐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면 그게 피드백이 돼서 다시 입력단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페르프의 개념, 요게 이제 페르프라고 했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달함수, 요거는 입력하고 출력만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만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게르프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S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요거는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게르프의 전달함수가 포함되어져 있는 요 전체로 보면 뭐예요? 페르프가 되는 거죠.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르프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CS로 놨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GS 분의 GS로 표현을 했네요.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가 됐죠. 이렇게 이제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결국은 이제 페르프 전달함수의 이 분모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페르프의 전달함수의 분모가 이제 0이면, 이 분모가 0이면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하고서나 이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그래서 분모를 0으로 하면 1 플러스 g는 0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g는 당연히 gs는 당연히 이제 1이 되겠죠. 1이. 자, 그래서 근 궤적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던 것 같이 이제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제 GS 이득에 따라서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이제 극점의 변화, 위치 변화를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게르프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GS를 이제 K, DS, NS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NS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거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은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자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DS는 분모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프 전달함수의 극점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GS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앞전에 요 수식에다가 GS에다 대입을 시키면 1 플러스 이제 이 K, DS, NS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식을 다시 풀어주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K, D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 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코르 0이 되겠죠. 그러면 DS를 양변에 나누면, 그러면 결국은 DS 플러스 K, NS 이코르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근 궤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K라는 값이, 이제 K의 요 값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K는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할 때, 이 페르프의 제어 시스템의 극점에 이제 해를 구하면, 그때 우리가 X평면상에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평면상에 이 극점의 해가 표시가 돼서 얘가 안전한지 안 한지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K 값은 결국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주게 되면 되는 거죠. K에다가 이렇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주게 되면 이 값에 따라서 요 결과가 0이 되는 조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S평면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얘가 극점의 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했냐면,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이제 근 궤적도를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려보자. 근데 단 게르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제 게르프 전달 함수가 주어졌고요. 이 게르프 전달 함수가 페르프 전달 함수의 근 궤적을 그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근 궤적을 매트랩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앞전에 잠깐 설명을 했긴 하지만 그 풀어서 이제 정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냥 1 플러스 이렇게 풀어도 되죠. 사실 1 플러스 이제 GS라는 놈이 결국은 이제 0이다. 그래서 GS에다 넣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매트랩에다가 이걸 넣어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분모하고 그러니까 분자하고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2차 방정식이고 여기는 이제 S하고 1차 방정식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뭘 의미해요? 얘는 S, 결국은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제 S제곱의 개수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개수가 존재합니다. 0, 1, 3 이렇게 되겠죠. 0, 1, 3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그대로 자릿수가 1, 2, 2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 매트랩에다가 근 궤적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넘버는 0, 1, 2, 3이고요. 위에 분모 거고요. 분자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2에는 분모 거를 쓴 겁니다. 1, 2, 3. 그래서 상수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로그 스페이스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범위를 준 거고요. 뒤에 값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k 값의 변화를 주고요.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x는 이제 k 값 주어진 값만큼 이제 확대를 해서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뒤에 물론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그 스페이스는 앞에 x하고 y가 있고요. x하고 y는 좌표예요. x에서부터 y까지. n은 n개의 로그 간격 데이터를 만들어라. n개의 로그 데이터 가격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루트 dn 값하고 k 값하고 이제 넘버 값하고 해서 r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을 리얼 축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축하고 두 개를 좌표를 찍어서 십자로 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허수하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을 좌표로 해서 십자로 찍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축은 x축하고 y축인데 x축은 마이너스 8에서 0까지 표시를 하고 y축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표현하자 이 소리예요. 결국은 마이너스 8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에 4에서부터 4까지 x하고 y 좌표를 표현하고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 스퀘어로 그리고요. 전체 축은 스퀘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리얼축, y는 이미지너리 허수축 이렇게 표현하고 타이틀은 이렇게 써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타이틀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하고 리얼축하고 두 가지 표현을 했고요. 거기다가 아까 값을 넣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찍더라 이거죠. 십자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게 되더라. 근데 얘는 어디에요? 0 밑에 마이너스 쪽 이쪽으로만 다 존재하죠. 그리고 단 위치는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 그죠? 허수축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 두 가지 축으로 존재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근계적법을 가지고 저 수식을 풀어보면 저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는 다항식 개수를 입력받아서 그 다항식이 0이 되는 근을 구하고 그 구한 근을 아래다가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방정식의 해를 복수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용해서 이제 별표로, 그러니까 십자표로 그려라.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x하고 y축의 최대 최소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근계적도를 매트랩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페르프의 페르프에는 이제 게르프 전달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게르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모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앞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S3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개수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0, S2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가 또 있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가 있네요. 상수는 1이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는 S3, 그 다음에 6S2, 그 다음에 8S 플러스 얘도 0이 존재하는 거죠. 자릿수는 맞춰줘야 돼요. 분모하고 분자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전에 그 매트랩을 통해서 수식 정의했고 넘버는 0001, 그다음에 뒤에는 1680 이렇게 찍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고 스페이스에서 -2에서 2까지 변화를 이제 50씩 줘서 이제 50으로 해서 해보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루트 값을 이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 이제 R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R 값을 가지고 이미지 리얼 축하고 그 다음에 허수축 이미지 리얼 축하고 값을 받아서 플로팅 해보자. 그리고 그때 플러스로 해서 표시를 해보자 이 소리죠. 전체 스퀘어로 그림을 그리고 리얼 추가하고 이미지너리 추가하고 글자를 써서 표시를 하고 타이틀은 이렇게 적자 이 소리죠.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0에서부터 쭉. 근데 얘는 결국은 여기 0이라는 포인트의 이상에도 플러스 쪽에도 지금 넘어온 애들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쪽인데 0인데 이 0을 기점으로 넘어온 애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찍다 보면 어디가 안정적이고 어디가 불안한지 이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 게르프 전달 함수를 갖는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근 궤적도를 매트랩을 통해서 그려보자. 근데 여기 피드백 할 때 이제 값이 이제 K 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게르프 전달 함수가 되겠죠. 게르프 전달 함수는 값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 바퀴 피드백을 하면 결국은 K 값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
입력은 Y고요. 그죠? 출력은 Y고요. 입력은 RS가 되겠죠. 그래서 RS 분의 YS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KGS GS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방정식의 이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앞에 설명한 거 조금 다르지만 거의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표현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0점인데 0점을 기점으로 해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거의 다 0점에 이제 마이너스 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구조의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안정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치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쪽도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표현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20, 마이너스에서 20에서 20 이렇게. 여기도 X축도 그렇고 Y축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 전달함수가 페로프 전달함수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바로 요 매트랩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돌려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도 판별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수기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매트랩으로 하게 되면 저렇게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확인이 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